안녕하세요. 국시와 밥씨의 웹툰 식탁입니다. 후! 저번에 결산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미처 추천하지 못한 작품을 네. 주제로 각 5편씩 선정을 해왔습니다. 네, 국시 5편, 밥씨 5편 이렇게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추천하는 5작품부터 볼게요. 네. 저는 이선 작가의 우바우랑 천계영 작가의 좋아하면 울리는, 정이품 엄세윤 작가의 국민사형투표, 이자혜 작가의 미지의 세계, 박창근 작가의 외계형 미녀 은하씨, 이렇게 5작품을 골랐습니다. 네. 제가 선정한 기준은 좀 플랫폼별로 좀 공평하게 분배를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거나 지금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 팟캐스트에서 다시 말하지 않을 것 같은 작품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무료로 볼 수 있는 거 웬만하면. 그래서 우바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거의 말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사실은 막 추천을 이미 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널리 퍼뜨리고 싶어 하셨던 그렇죠. 것 같네요. 그 다들 보고 좋다고 하던데요? 네, 저도 우바우 지금은 안 보고 있기는 한데 우바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연재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근데 보면은 되게 하위권에 있잖아요. 네,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네. 사실.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순위권에 들어가는 작품들이 그 좀 나이 어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화가 많죠. 웹툰이. 딱 그 중학교, 초중학교 이때쯤에 좋아할 만한 그런 만화. 아무래도 주된 이용자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이 어린 층이 좋아하는 게 순위가 높고 20대, 30대 혹은 그 이상이 보기에는 좋은 것들은 좀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좋은 것들도. 맞아요. 네. 근데 이 작품은 우리가 바라는 우리, 이거를 줄여서 우바우라고 제목을 한 건데 좀 어쩌면은 암울하다면 암울한 분위기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를 그냥 암울하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 진짜 힘들게 살잖아요, 애들이. 인생이 가시밭길이고, 모든 게 잘 안 풀리고, 이런 모든 캐릭터들이 약간 그렇다 보니까, 그런 웹툰을 즐기려고, 재밌으려고 보는 건데, 웹툰 보면서까지 그렇게 현실에 그런 걸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이 안 보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걸로 위안을 받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맞아요.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많이 위로를 받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그리고 유머도 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제 지금 프로필 사진이 우바우 네. 캡처한 거잖아요. 어떤 캐릭터가 정말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애가 죽으면 치킨 못 먹는다. 그래서 그때 댓글에 사람들이 엄청난 명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그 자살 방지 다리 있잖아요. 마포대교인가? 거기에 빨리 그걸 넣으라고. 죽으면 치킨 못 먹는다. 거기 마포대교 그때 한번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들을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그거보다는 이렇게 정말 일상적인 말들 있잖아요. 그거나 이름이 유명하지 않아도 정말 와닿는 사람들이 썼으면 어땠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그 달이 지나면서. 이렇게 뭐 김유나, 소년제, 사회적인 명사들이 써놓은 말이니까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와닿지가 않아서 사실. 그게 진짜 물론 저는 자살할 마음으로 거기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대요. 저는 이렇게 막 쭉 읽어봤었거든요. 거기 지나가는데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하나하나 막 읽어보면서 지나갔었는데 뭐 유명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써놨으니까 희망을 잃지 마세요 류였는데 거의 다 당연히 뭐 내용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말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할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읽어보면서. 뭐, 우리도 누가 막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나와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러면 솔직히 열받잖아요. 그런 비슷한 효과가 나진 않나 싶기는 했어요. 근데 우바우는 좀 특이한 게 동물 캐릭터들이 등장하잖아요. 약간 우화 같은 거의 느낌도 좀 나고
그리고 진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억지로 달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좀 억지로 달래려고 하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그리고 외면하려고 하잖아요, 다른 감정들은. 이거를 최근에 제가 인사이드 아웃 그 영화를 최근에 봤거든요. 네. 거기서 슬픔이 걔를 되게 민폐덩어리, 걔가 만지면은 모든 게 잘못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배제를 하잖아요, 애들이. 저는 안 봤어요, 아직. 아, 그렇고 스포인데 그 감정들이 다 각각의 알아요. 역할이 그거는 있어요. 알긴 알아요. 그래서 약간 기쁨이가 주도적인 역할을 막 해요. 애들이 그 슬픔이들이 행동하는 거를 꺼려하고 너는 뭘 만지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누구한테나 그게 다 똑같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 머릿속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뭐 까칠함도 있고 화냄도 있고 이게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당연한 감정?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은 안 되는 요소 이런 것들인데 억지로 우리는 기뻐야 한다. 슬픔은 내비치면 안 된다. 항상 밝고 구겨짐 없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것 이렇게 주입을 받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슬픔을 외면하는 방법 이런 거를 오히려 주입받아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달래주지 않나.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괜찮아. 이건 당연한 감정이야.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굉장히 따스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안 보는데 그 약간 그림체 자체도 네. 좀 말랑말랑하고 그때 저희가 2015 사이 맞아요. 그거 신작 소개할 때 했었잖아요. 신작 완결작 소개할 네. 때 그때 이선이랑 호흡파육이 같이 했었잖아요. 네. 호흡파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선도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호흡파육의 느낌을 생각하시면 더 될 것 같아요. 만약 이선의 우바우를 안 보신 분들이라면 호흡파육도 그 아픔 같은 거를 쉽게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려고 하는 시선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우바우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아픈 거를 쉽게 극복하거나 너는 나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는 식으로 치부해버리거나 하지 않고 힘든 거 힘든 거지. 아픈 건 아픈 거지. 어려운 건 어려운 거지를 정말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은은하게 유머 코드가 있거든요. 거기서 맞아요. 티컵이라고 티컵 강아지 되게 조그만 애가 있어요. 걔가 엄청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까칠해진 이유가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게 되면 상처를 받는 그게 두려워서 됐어 다 나 혼자 난 나 혼자도 다 잘할 수 있어 나 혼자 잘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 세계에 갇혀있던 그런 애인데 그 토끼가 걔를 좋아해가지고 계속 하는데 얘가 막 츤데레잖아요 티커비가 맞아요. 사람들이 막 다 거기서 다 관짜고 들어눕잖아요 티커비가 한 번씩 애교를 부릴 때마다 막 엉덩이 춤을 추고 이럴 때 아 진짜 미쳐버립니다. 다 동물들로 등장해가지고 그림체도 좀 귀엽고요. 그래서 그거 보는 맛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티컵 강아지는 엄청 귀여운데 성격이 엄청 안 좋은 걸로 나오잖아요. 초반에는. 얘가 욕을 진짜 달고 살아요. 욕을 달고 사는데 나중에는 아 좀 착해져야지 이러면서 정중하게 욕을 해요. 귀여워. 되게 귀여워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은 밖에 사회에서 있으면 내 슬픔을 드러내는 게 사실 막 예의가 아닌 것처럼 분위기를 해치는 것처럼 그래서 어디서도 위로를 받기가 힘든 마음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작품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있어서 사실 밑에 있으면 재미없나 봐 이러면서 안 보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밑에 있으면 일단은 잘 모르는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스크롤을 어쨌든 내려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그리고 밑에 있는 것들 중에서 뭐 별로인 것들도 확실히 있으니까 맞아요. 순위권 아닌 것 중에서 그런 것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일단 검증된 거 보려면은 순위권에서 많이 보게 되니까 네. 아쉽죠 인기가 없는 게 좋은데도 두 번째로 추천하는 거는 한번 그 뉴스 코너에서 소개를 했었던 좋아하면 울리는 네. 입니다. 이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부 무료였는데 2월 17일자부터 시즌
공포가 시작을 하면서 다 그 전까지 다 유료화가 됐죠.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어쨌든 시즌 4가 뭐 이 방송 나갈 때도 시즌 4는 계속 되고 있겠죠? 아마. 그리고 이거 작품은 다음에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바우는 네이버였고요. 네네네. 좋아하면 울리는은 청계영 작가고 다음에서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천계영 작가가 옛날 거를 보면 뭐 오디션이나 언플러그드 보이나 각종 다른 만화들을 보면은 거의 순정 만화의 정석 같은 그림체? 그쵸. 애들이 머리 완전 작고 다리 엄청 길고 다 마르고 맞아. 이런 딱 그런 정말 교본 같은 만화인데 그림체가 완전 변했어요. 네, 그림체가 확 변했더라고요. 애들이 종아리가 뾰족해요. 종아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대가 그 괄호 느낌 그렇게 생겼고 머리가 크고 어조비예요.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6등신 정도? 음. 그 정도 비율밖에 안 나오는데 되게 잘생기고 맞아. 아 그냥 작품에 몰입해서 그런가? 되게 잘생겨 보이고 아니, 잘생겼어요, 실제로. 그래도 그 청계영 작가는 그림체가 변하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림을 워낙 잘 그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그렸던데? 그러니까 저는 좋아하며 울리는을 그렇게 재밌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림은 확실히 잘 그린다. 배경 같은 것도 되게 잘 그리니까 작가가. 막 연출 같은 것도 기본으로 쭉 해온 세월이 있으니까 크게 잘못하는 것도 없고 대사도 오글거린다면 오글거리지만 뭐 지금 10대들의 감성에는 오글거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와닿는 거예요. 그 주인공 조조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마음을 닫고 이렇게 지내면서 다시 마음을 열기까지 막 이런 대사들이 막 저는 되게 가슴을 절절하게 울리더라고요. 이렇게 순정 만화나 뭐 멜로 이런 걸 보고 이런 편이 아닌데도 되게 좋더라고요. 반대로 밥씨는 그런 거 좋아하는 편인데도 좋아하면 울리는 그냥. 저는 안 좋아해요. 순정이랑 로맨스물을 저는 원래 좋아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전혀 좋아하지 않아서 뭐 나이 들다 보니까 좋아지더라 이런 정도였었죠. 근데 또 요즘은 그냥 또 신통치 않더라고요. 로맨스물 봐도 그냥 바람이 다시 빠져나가서. 네, 바람이 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좀 조알람 같은 경우에는 전 청계영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요때 오디션 나오고 언플러그드 보이 나오고 이때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니 한국에서 막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었죠 거의. 근데 그 정도의 충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기대치가 높은 거죠. 청계영이란 작가에 대해서 기대치가 높은 걸 텐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클라스는 영원하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의 짜임새, 인물 설정, 끌고 가는 어떤 연출력, 흡입력, 몰입도 이런 거는 뭐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연애물 좋아하시면 볼만할 것 같아요. 설정 자체도 딱 말랑말랑한 것 같고 그림체 뭐 빠질 거 없고 이야기 탄탄하고. 네. 그쵸. 모든 분야에서 사실 빠질 데는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다만 유료화되는 것 네. 요점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네. 돈을 내고 보더라도 볼만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연재 중인 국민사형투표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거는 좀 지금 안 하면은 안 하게 될 것 같아서 좀 선정을 한 건데요. 개탈이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 캐릭터가 전 국민한테 투표 문자를, 영상과 문자를 보내요. 뭐 이런 사정의 사람이 있는데 되게 누가 봐도 악마예요, 이 사람은. 잘못했고 정말 누가 봐도 벌을 받아야 되는데 증거 불충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빽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죄 처분을 받은 사람 얘를 사형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얘를 이렇게 누르면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사형을 집행합니다 이러고 개탈이 걔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은 죽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 그 판단이 잘못됐든 잘 됐든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수가 안 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얘는. 심정적으로야 어떤 사람은 죽어 마땅한 놈들이니까 죽이자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사회 제도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는 사적인 복수심이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게 이렇게 나름 정의 구현을 하려는 시도처럼 보이니까 네. 그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거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정말 사연을 들으면 쟤는 정말 벌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행동을 해도 될까? 경찰이 이제 얘네를 추적한단 말이에요.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도 말이 되고 개탈 쪽 입장엔 개탈도 말이 되고 그래서 이걸 참 뭐가 옳다고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에요. 소재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도 재밌게 본 작품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소재 자체가 재밌고 이런 무죄로 풀려나면 안 될 사람들이 무죄로 풀려나고 당연히 제도적인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어떤 생각해볼 여지를 제공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나한테 지금 이때 그런 문자가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를 한 번쯤은 고민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저는 처음에는 찬성을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찬성을 하는데 직접 죽는 거를 보면 내가 가담했다는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기권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나중에는 뭔가 깨림칙하잖아요. 만약에 법정에서 이번에 그 임병장 막 총기 난사했던 임병장이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만약에 사형을 집행을 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막 죄책감을 느끼거나 꺼림칙하거나 이러진 않단 말이죠. 그쵸. 근데 내가 내 손으로 어쨌든 그 수많은 사람이 선택을 했든 뭘 했든 내가 영향을 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들면은 꺼림칙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지금은 범인이 밝혀지고 범인을 잡으려는 과정에 있잖아요. 근데 범인을 잡았어요, 지금. 다시 살인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네. 그 나머지 원래 도움을 주던 그 파티원들이 자기들을 왜 너가 시키는 대로 왜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 거를 이제 복수할 거다 하면서 다른 용도로 좀 쓰이기 시작을 했죠. 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초반에는 그 투표라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였으니까 거기에서 생각해볼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인들한테 다 가잖아요. 근데 미성년자한테는 안 가는데 학교가 배경으로 그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 보면서도 저는 꽤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흥미거리로 취급되기도 하고 사람의 맞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런 것도 보면서 좀 또 여러 가지 초반에는 생각할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설정들은 초반에 이제 다 나왔으니까 그 설정을 가지고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중이어서 볼만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것도 볼만한데 연결을 얼른 해야 됩니다. 네. 늘어지고 있어요. 작가들이 이게 거의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딱 끝맺음을 아름답게 맺는 방법을 잘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고 있어요. 미지의 세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는 그 뼈가 있는 책 게스트를 나가서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굳이 추천을 계속 하는 거는 참고로 이건 레진에서 연재되고 있는 네. 부분 유료, 앞부분만 유료, 점점 하나씩 풀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저는 이런 작품을 왜 좋아하냐면 작가라는 거는 뭐 웹툰이든 뭐 그냥 만화든 뭐 영화든 글이든 어쨌든 자기 안에 있는 거를 꺼내 놓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를 되게 솔직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안에서 기쁨을 꺼내는 거는
되게 쉬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우울함을 꺼내는 거는 힘든 일이에요. 내가 힘들었던 것들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작품으로 승화시킨다. 이게 정말 어려운 작업인데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어서 보면은 이 작가가 실제로 미지 같은 인생을 살진 않았어요. 물론 미지가 그 작가랑 똑같다 이게 아니라 정말 미지가 되게 염세적이고 막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상상들을 많이 하면서 되게 과격한 수위에 이제 뭐 완전 19금 수위로 가는 그런 상상들을 막 하고 기괴한 상상들을 하면서 막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장르가 다를 뿐 그런 상상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보통은 말하기를 꺼려하는데 이거를 자기 이름 걸고 자기 얼굴 까고 작품으로 막 보여주는 것 이런 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 이게 레진에서 지금 연재하고 있는데 이거 19세잖아요. 네. 미지의 세계 19세고요. 이걸 들으시는 분 중에 나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혹시 그러시면은 그냥 기다렸다가 보세요. 굳이 보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네, 어쨌든. 근데 이게 조미지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잖아요. 여자 캐릭터인데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염세적이고 그 사회적인 관계 맺음을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고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약간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싶은데 성욕이 왕성하다고 해야 되나? 왕성한데 네. 외모적으로 되게 못생긴 캐릭터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잘 채워지지가 않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을 막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보거든요. 살짝의 불쾌감을 느끼면서 보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적인 어떤 코드들이 좀 수위가 과격하고 일단은 네.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 자체가 굉장히 염세적이고 세상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 좀 되게 삐뚤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불편해하면서 보기는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의미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건 그런 여성 캐릭터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 빼면은. 염세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면서도 삐뚤어진 시선이지만 학력은 높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성적인 욕구에 굉장히 그걸 솔직하게 가감없이 얘기하고 그런 식의 여자 주인공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냐라고 생각해보면 없거든요, 진짜. 살펴보면. 여자 캐릭터라고 하는 게 대체로 나오는 걸 보면 지고지순한 여성상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많을 거고 모성애가 강조되는 거 굉장히 많을 거고 일단 인기 있을 만한 여자들이 많죠. 그런 식으로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저는 이 인물의 어떤 것들을 불쾌감을 느끼지만 물론 이 인물의 어떤 삐뚤어진 시선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삐뚤어지게 봐야 되나라고 생각은 물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살아있는 느낌을 준다는 캐릭터? 여성 캐릭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런 점에 있어서 호응을 얻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인기가 많잖아요. 인기 되게 많아요. 미지의 세계. 그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있어 보이는 이걸 보면 왠지 힙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작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패션으로 보는 사람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지의 세계 보면 불쾌감이 들어요. 근데 이게 뭐 수위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불쾌감이 드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왜 이게 불쾌할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법한 것들, 사회적인 편견의 어떤 지점들 같은 거를 되게 잘 건드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쁘지 않은 여자가 성욕을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여성이 성욕에 솔직한 거 자체도 되게 저러면 안 된다가 은은하게 깔려있잖아요, 우리 사회는. 약간 밝힌다, 밝힌다. 걸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너무 가감없이 드러내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불쾌감도 있을 거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되게 삐뚤어지게 보면 삐뚤어지게 볼 요소가 많잖아요. 실제로도 여기 미지가 되게 자기의 어떤 돈이 없음에 열등감이 굉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돈 있는 애들 보면 다 하나같이 다 삐딱하게 보잖아요. 그리고 밝은 애들 보면은 쟤는 밝을 수밖에 없으니까 밝은 거야 이렇게 보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거를 본다기보다는 그렇게 보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모든 걸 다 안 이롭게 봐야 돼?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음에 보면은 알지 못할 거부감 같은 게 막 들었어요. 진짜 거부감, 불쾌감 이런 게.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뭐라고 나는 이게 이렇게까지 불편할까 싶은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성 캐릭터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이 작품은 의미 있는 그리고 작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아하는 거고요. 이 마지막 작품 선정하는 건 제가 되게 오래 고민을 했어요. 여기에 뭐 김철수 씨 이야기를 넣을까 아니면은 뭐 암환자를 넣을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나머지는 좋은 작품, 아니 물론 이것도 좋은 작품이지만 또 소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소개를 다시는 못할 것 같아서 넣었어요. 올레마켓 웹툰에서 지금 연재 중인 외계형 미녀 은하 씨라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되게 못생긴, 주로 내가 못생긴 여자 막 이런 거 나오는 걸 좋아하나? 못생긴 여자가 외계인한테는 진짜 예쁜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외계형 미녀 이건데 나름 이거 판타지적이고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들어있어서 귀여워요. 되게 캐릭터들이 귀엽고 작가도 개그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그 코드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 막 심지어 되게 잘생긴 선배가 한 명 나오는데 자기 이름이에요. 창근 선배. 아, 그렇군요. 네. 되게 보면은 막 엄청난 작품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소소하게 되게 귀여워요. 이 작품이. 그림체가 공감도 좀 되고. 귀엽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되게 외모가 중요한 그럼요. 요소로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욱더 그런 것 같고 외모는 정말 어딜 가나 외모 차별이 거의 가장 오래된 차별 중에 하나라는. 항상 외모가 화제가 되잖아요. 누가 예쁘다. 서련이 몸매가 좋다. 아니면은 무도에서는 뭐 모친소 이런 게 개그 소재가 되고 이러니까 여기서는 정말 진짜 못생겨서 애들이 막 기겁을 해요. 걔만 들어오면 맞아요. 못생겨가지고 그 정도로 못생긴 아이 그런 마음 걔들이 느끼는 생각들 그리고 그거를 되게 재밌는 설정들로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전 되게 마음 따뜻해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외모지상주의도 외모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못생긴 애가 잘생긴 애가 된다. 이거에 설정이 있잖아요. 네. 외계형 미녀 은하 씨도 그런 설정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엄청 못생겼던 은하 씨. 근데 설정이 지구의 외계인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다. 마치 맨인 블랙처럼 네. 그런 설정인데 외계인들 눈에는 이 은하 씨가 엄청 케미녀여서 외계인들이 맨날 고백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는 외모 때문에 이제 차별을 많이 받으니까 그 외모를 아름답게 고칠 기회를 맞닥뜨리게 돼요. 슬픔을 간직한 캐릭터가 네. 은하 씨의 외모를 거울을 통해서 이제 예쁘게 바꿔주는데,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못생겼던 애가 미녀가 되면서 자기가 받게 되는 달라진 대접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도 들어가고 해서 나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막 내면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솔직히 다들 머리로는 알지만 그냥 이쁜 사람 좋고 잘생긴 사람 좋고 이거를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인간의 본능인 거를. 근데 그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좀 잘 설명을 한달까? 얘가 어떤 점이 아름다웠던 건지 은하 씨가 그런 게 좀 와닿아요. 올레마켓
올레마켓에서는 저는 거의 안 봐서 이거 요번에 국시 추천작에 들어있길래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일단 올레마켓 앱이 거의 뭐 한 5개 보면 꺼지더라고요.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요. 안드로이드에선 안 그러거든요. 아이폰 쪽으로 네. 최적화가 좀 안 돼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좀 그 앱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더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외계형 미녀 은하 씨가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재밌기는 한데, 좀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좀 억지스러운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은하 씨가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되게 전 우주적으로 중요한 인물인데, 박사든 뭐 어떤 인물이든 밑도 끝도 없이 너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다 이러고 뭐 설득을 하는 과정도 없고 근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런 태도잖아요. 너는 전 우주적으로 되게 중요한 인물이지만 네 끌리는 대로 해라 뭐 이런 식이고 뭘 설명을 제대로 그 개인한테 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걔는 그 집단적 관점에서 보면 안 좋은 선택 개인적 관점에선 최적일 수 있지만 집단적인 관점에서 안 좋을 수 있는 선택을 계속 하게 되고 되게 잘생겼는데 쫓아다니는 애 있잖아요. 사연 있는 남자애지만 그 네. 형사 그 캐릭터도 좀 답답한 면이 있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재밌게 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진짜 말 그대로 엄청 좋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심심풀이로 볼만은 하다 이 정도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이 아니면 진짜 말을 안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걸 다루게 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작품들은 진짜 할 얘기가 되게 많이 있어서 많이 다룰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좀 무료인 거, 연재 중인 거, 그리고 플랫폼 간의 균형 이런 걸 찾다 보니 올레마켓에서 하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거를 때마침 보고 있어서 그리고 되게 귀엽고 재밌게 색감이 되게 좋거든요. 그림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 작가가 더 재밌는 얘기를 쓸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근데 마지막 부분에 이거 막 어떻게 하게 됐나 이런 후기 비슷한 그런 게 있었는데 여자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그랬다고 해서 좀 배신감이 살짝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제가 고른 5개 작품은 여기까지고요. 네. 밥씨가 고른 네. 5개의 작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저는 일단 고른 거를 5개를 먼저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샌프란시스코 화랑간 돌배 작가 네이버에서 지금 연재하고 있고요. 이게 방송이 나갈 때쯤에 완결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1+1 청보리 작가 네이버에서 연재 중이고 콘스탄츠 이야기 김민정 작가 네이버에서 완결됐고요. 내 어린 고양이와 늙은 개 초작가 네이버 완결. 아스란 영전 박성용 작가 네이버 완결입니다. 지금 쭉 들으면 아셨겠지만 저는 고른 기준이 네이버예요. 일단 네이버에서 골랐고 네이버에서 어떤 기준으로 골랐냐면 연재 중인 작품들은 하위권에 있는 애들인데 정말 볼만한 애들을 2개를 골라봤고 그리고 완결작 중에서는 무료인데 이대로 잊혀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작품을 한 번쯤은 다시 꺼내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콘스탄츠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연재를 했었던 거고 뭐 아스란 영전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서 12년 이렇고 내 어린 고양이와 늙은 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제법 많았던 작품이기는 한데 11년에서 13년 이렇게 연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완결된 지가 지금 한 2년, 3년 이렇게 됐죠. 3년이 됐죠. 거의 다 3년이 넘었는데 잊혀지기엔 좀 아쉬운 작품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들고 나와봤습니다. 뭐 연재 중인 것부터 얘기를 좀 해보자면 샌프란시스코 화랑간 돌배 작가 작품인데요. 지금 저희가 방송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에는 연재 중이에요. 근데 완결 임박입니다. 그렇구만. 네, 완결 임박이어서 3월 중으로 완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뉴스에도 막 바로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거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늦어도 4월이고 지금 거의 다 이야기가 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완결이 곧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태권도 다니는 거잖아요. 네,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샌프란시스코 화랑간이잖아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게임 회사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가야 씨가 여자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가야 씨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태권도장인 화랑간을 다니게 되면서 뭐 성장하는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제가 성장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성장이라고 변화. 하면은 또 뭐 좀 그렇고요. 네. 좀 소소한 성취들을 이루면서 삶이 좀 변화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일상적인 내용이어서 일본 영화 중에 잔잔하고 일상적인 영화들 되게 많잖아요. 기승전결 뚜렷하지 않고 네.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림체도 굉장히 부드럽고 일상적인데 그 안에서 어떤 사소한 성취들, 그 사람이 변화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들끼리의 우정, 그리고 사랑, 어떤 인간적인 관계,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되고요. 그런 것만 다루면 제가 추천을 안 했겠지만, 이게 재밌는 거는 태권도랑 같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한국에서 태권도라고 하면, 다 애들을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에 영어 태권도에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영어 태권도는 뭐지? 무슨 뭐 오렌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정권질게 하고 한다는데요? 아무튼 말도 안 되는 태권도들도 많은데 그 가면은 줄넘기 시키거나 키 크는 운동 뭐 이런 거 하고 태권도장에서 대체로 그런 도장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장은 성인을 대상으로 거의 하는 도장이고 보면은 내용 중에 태권도 철학이랑 어떤 인간적인 철학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동양에서의 무술은 철학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수련을 함에 음과 있어서. 양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뭐 띠를 맨다는 것은 띠를 좌우를 똑같이 맨다는 건 균형감을 상징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태극 일장의 의미는 뭐 이런 거다. 뭐 이러면서 그걸 배우고 그게 일상생활과 연결되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태권도를 쉬고 있는데 태권도를 어쨌든 했으니까 저도 했어요. 공인 2단이에요. 근데 저도 2단인데 지금은 동호회를 안 나가서 좀 죄스러운데 동호회를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나갔거든요. 작년에는 동네 도장을 다니기도 했었고 근데 동네 도장이 다 애들 도장이니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애들이랑 했어요. 저는 관장님이랑 둘이 했어요. 관장님이 그 애들 하는 시간 사이에 비는 시간에 둘이서 막 해주셔가지고 둘이서 하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오히려 태권도에 대한 철학 이런 게 없이 그냥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거 샌프란시스코 화랑간 보면서 아 태권도에 이런 뜻이 있었어 하는 것도 몇 개 있었거든요. 아 태극 일장이 이런 의미였어? 막 원래 가장이 이런 거였어? 이주민들이 더 우리 문화를 더 계승하고 이런 거 이렇다고 하던데요. 아니 심지어 근데 관장님이 러시아에서 태권도 한 사람이고 제일 높은 사부가 그리고 도장 다니는 사람은 하와이인가에서 오게 된 사람이었고 다 이탈리아 사람이고 한 명은 막 그래요. 다 외국인들이 배우고 이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볼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좀 가슴 따뜻해지는 감성들이 있고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1+1 청보리 작가인데요. 지금 일요일에 연재를 하고 있고 2013년부터 연재를 했어요. 지금 시즌2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작품이 장르로 치면 스릴러 장르인데요. 기본 설정이 되게 독특합니다. 진짜. 그쵸? 이게 뿔이 있는 세계거든요. 사람들이 뿔 달린 사람들이에요. 뿔이 2개씩 달린 게 마치 팔 2개인 것처럼 자연스러운 세계인데
거기서 선천적 기형을 가지고 있는 뿔이 하나밖에 없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거든요. 도깨비처럼. 네, 머리 중간에. 남들은 다 양쪽으로 뿔이 있는데 얘는 중간에 딱 있는 거죠. 근데 뿔이 이렇게 균형도 잡아주고 이런 기능을 하는 걸로 작품에선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 선천적 기형을 가지고 있는 남자 주인공과 뿔 콜렉터가 시즌 1에는 등장을 하니까 뿔 장애인들이 있어요. 뿔 한쪽을 선천적 잃게 웹뿔 되거나, 뭐 선천적 웹뿔, 뭐, 걔도 그렇고, 사고 같은 걸 통해서 뭐 뿔 한쪽을 잃게 되거나, 뭐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장애인들만 노리는 연쇄 살인범까지는 아니고, 뿔을 없애버리잖아요. 네, 아예. 뿔을 잘라버리는, 그러니까 뿔을 2개인 사람들이 사고를 통해서 뭐 한쪽 뿔이 없어지고 이런 사람들만 노려서 남은 뿔마저 없애는 그런 애가 등장을 하는데 그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과 이런 것들이 시즌 1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는 사회적인 시선 같은 게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고 뿔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 속에서 뿔이 하나 있고 없음의 차이가 웹툰 속 세계에서는 되게 중대한 문제고 막 근데 그거를 맞는 거고 이러니까 상상을 막 해봤어요. 만약에 애가 태어났는데 뿔이 1개다. 그래서 다들 어머 어떡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막 태어난 눈이 하나. 그것도 중간에 빡 이렇게. 그리고 막 균형 못 잡는 거는 만약에 다리 같은 거라고 하면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다리가 만약에 한쪽이 없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하나가 있다. 이러면은 진짜 엄청난. 그쵸. 이게 작은 일이 정말 그러니까 뿔이라고 가상의 존재를 설정해 놓으니까 우린 되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오히려 뿔이 없는 게 더 정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게 아니구나. 뿔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지 싶은 게 있죠. 좀. 사실은 그게 아닐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보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시선을 막 받고 막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사진 찍고 막 이러잖아요. 웹뿔 걔한테. 그걸 생각을 해보면서 뿔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웹툰 속 세계 사람들은 그만큼의 반응을 하는 거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팔이 하나 없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팔이 하나 없다. 다리가 하나 없다. 눈이 하나 없다. 그런 게 사실은 뿔이 하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우리가 반응하는 게 아닐까. 사실 걔는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걸 본인이 불편해하지 않고 하는데도 아무튼 그런 거 저런 거 그래서 장애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고 사회적 시선 같은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스릴러에 굉장히 충실해서 몰입도가 괜찮거든요. 몰입도가 괜찮고 끌고 나가는 힘이 괜찮아서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그 원뿔 콜렉터를 추적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범인을 밝혀내요. 근데 그 범인의 배후 세력이 있는데 그 배후 세력을 추적하는 게 시즌 2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스릴러라는 장르 자체에도 굉장히 충실한 작품이어서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목만 보면은 전혀 스릴러랑은 별로 안 아무 상관도 끌린단 없을 말이죠. 제목 진짜 별로예요. 썸네일 봐도 별로 안 끌려요. 하지만 보면 괜찮다고요. 저도 이거 때문에 추천해서 본 거거든요. 그전에는 진짜 관심이 아예 안 가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볼 것도 많은데. 제목을 잘 짓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가 막 셔터에 이거 마트 만화 아닙니다 이렇게 써놨던데. 아니 심지어 이름도 청보리잖아요. 청보리 마트 그러니까. 있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네, 하지만 굉장히 재밌고 좀 하위권이잖아요, 얘도. 근데 하위권에 있기는 좀 아까운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걸로 넘어가면 이제 완결된 것들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래된 것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스란 영웅전 같은 경우에는 박성용 작가 작품이고 2009년 12월 24일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2012년 8월에 완결이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베스트 도전에 있다가 발탁이 돼서 올라온 건데 연재 당시에도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진 않았어요. 재밌던데. 그쵸, 재밌죠. 그쵸? 옛날 순위는 거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는. 네. 저는 이거 연재 당시에 봤었는데 연재 당시에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얘는 왜 맨날 하위권에 있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이거는 판타지 탐정물입니다. 네. 엘프가 나오고 용사가 나와요. 그 약간 게임처럼 직업군이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전사, 마법사, 도둑,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용사가 마왕 아니고 용 같은 거 때려잡다가 다리 한쪽 잃어서 이제 용사로는 활동을 못 하는데 대신에 탐정처럼 경찰 도와주면서 이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식의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좀 색조 같은 게 어둡고요, 살짝. 근데 뭐 그래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냥 탐정물이어서 탐정물을 생각하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판타지 탐정물? 이렇게 정리를 간단히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보면서 그 퀘스트 깨는 스토리류의 RPG 게임? 그냥 거의 되게 그런 그냥 게임 플레이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네, 약간 그런 느낌 좀. 스토리 따라가면서 이거를 그때그때 깨는 그런 느낌?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게임 좋아하고 약간은 판타지나 RPG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게 볼 것 같아요. 퀘스트 깨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탐정물 좋아하시면 추리 탐정물 좋아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아까 말했던 1+1 같은 경우에는 추리적인 요소보다는 스릴러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하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두뇌 게임보다는 좀 긴장감과 이렇게 압박감? 그리고 심리적인 쫄림? 이런 게 초점이라면 이 아스란 영웅전 같은 경우에는 추리, 사건이 벌어지고 살인사건이든 뭐든 벌어지고 이거의 범인은 누구인가? 여기의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거거든요. 배경은 판타지인 거고. 그래서 탐정물, 추리물 이런 거 좋아하시면 재밌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안 하니까 게임을 안 하고 판타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도 탐정물이랑 추리물을 좋아하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저이기에는 조금 아쉬운 볼만한 작품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게 콘스탄츠 이야기 김민정 작가 작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10년 2월 25일에 연재를 시작해서 12년 2월 13일에 완결이 됐어요. 네. 네, 이것도 연재될 당시에 그렇게 큰 인기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연재될 때는 보는 게 좀 마음이 불편해서 안 봤었어요. 네. 불편하다고 하니까 왜 다들 뭔가 어쨌든 여성이랑 상관이 있을 것 같은 건 추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러겠죠?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그 좋아요 표시 있잖아요. 하트 누를 수 있는 기능. 네. 그거 보니까 천 몇 개였나? 그렇더라고요. 콘스탄츠 이야기. 적은 거 아니에요, 엄청? 엄청 적은 거죠. 그래서 인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들었어요. 주제 자체가 조금 무거운 주제다 보니까. 네. 천인가 만인가? 아무튼 적은 편이었어요. 주제가 무겁죠. 주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갑자기 지금 방금 전화를 받았더니 약간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는 바람에. 엄크. 뭔가 갑자기 흐름이. 어쨌든 콘스탄츠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 피해 이후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건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존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를 쓰자면 성폭행 피해 생존자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그려내고자 하는 만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두 가지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피해자가 지민양으로 나오거든요. 네. 가명으로 나오는데 지민양과
작가가 김민정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민정과 지민이 그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낼 때 서로 간에 겪게 되는 어떤 관계들, 사건들,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지민 양이 겪었던 성폭행이라는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가 작품화된 걸로 이제 작품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구조가 좀 복잡하기는 한데, 그래서 현실과 어떤 사건 사이의 경계도 모호하고 이래서 다소 보다 보면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작품을 굳이 주목을 하는 건 소재도 물론 소재 자체지만 그 소재를 작품화하는 만화가의 이야기, 목소리가 작품 안에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작품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그때 연재될 당시에만 해도 좀 마음이 죄스럽고 그런 걸 보면은 좀 죄스럽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불편하고 좀 안 보고 싶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도 완결되고 나서 한 번 봤었고 이번에 소개하려고 다시 한번 정주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보인 데다가 아 진짜 괜찮다 이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김민정이 작품 속에서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이런 걸 전공하다가 만화가가 되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도 그래요. 하이스트 산업 디자인과 다니다가 그렇구나. 한예종 애니메이션과를 갔죠. 한예종인 슈퍼 거는 엘리트예요. 딱 알겠더라고요. 그 건물 나오잖아요. 근데 네. 건물이 완전 한예종 건물인 거예요. 문 노란 거 막 이런 거. 그거랑 딱 그 네, 딱 건물에 보면, 이렇게 쫙 걸려있는 거 이거 다. 아무튼 이 사람이 한예종으로 갈아탄 거구나 이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산업 디자인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갈아타고 그래서 그런지 연출력이 전 상당하다 이런 생각을 받았어요. 그 디자인 쪽으로 되게 괜찮다? 이런 생각? 그림도 그쵸. 잘 그리고요. 그림의 퀄리티가 엄청나죠. 작품 부분하고 그 외부에서 이제 콘스탄츠라는 경찰이랑 얘기할 네. 때랑 둘이 약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뒷부분으로 가면 얘가 애니메이션으로도 이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스페인에서 초청받고 막 이러기도 해요. 제주 어디 다큐에서 초청받고 다큐는 아니고 아무튼 제주 어디 영화제인가? 거기도 출품하고 스페인에도 출품해서 상 받게 돼서 갔다 오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애니메이션 만드는 뭐 기법이랑 과정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필름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연출력도 여러모로 인상적이었고 소재에 접근하는 방식도 되게 인상적이고 생각을 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해보게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작가의 목소리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작가가 끊임없이 초반에 고민을 하거든요. 내가 이거를 너무 소재로만 접근하는 건 아닌지 그런 얘기도 있고 그 피해자도 너가 이 이야기를 그리면서 나쁜 것도 있겠지만 걔가 자기 시간 쓰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어떤 보상이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일 제쳐두고 이런 걸 하게 되니까 그런 얘기들이 등장하지만 그 피해자가 감수 같은 걸 하면서 만화가 그려온 거 봐주면서 이제 보면서 네가 물론 이렇게 피해받은 것도 있겠지만 성취하고 이룬 것도 많지 않냐? 왜 그런 건 빼놓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을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되게 눈에 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소재도 물론 그렇고 소재 자체에서 오는 이야기들 생각할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도 조심스럽고 진짜 조심스럽죠. 네. 근데 그런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는 만화가 자체가 등장을 하고 이건 내가 이렇게 접근한 목소리다라는 걸 작품 전면에 드러내니까 그것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더 흥미로웠던 건 그 와중에 콘스탄츠 씨가 중간에 있잖아요. 그쵸.
네, 그 작품 중반을 보다 보면 콘스탄츠 씨가 그 김민정 작가가 준비한 PPT 같은 게 있어요. 네, 그거 보셨어요? 네, PPT 발표. 봤어요. 그거 다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작가가 아토피 때문에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아토피가 있다 보니까 나를 안 좋게 보는 사람, 좋게 보는 사람 이렇게 시선을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콘스탄츠 씨가 그걸 보면서 그럼 나 같은 사람들은 뭐냐? 너는 너무 적과 아군으로 구분하는 거 아니냐? 그 사이에 사람들이 더 많지 않냐? 이러면서 회색지대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되게 놀라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한 작가가 작가 자신의 목소리, 피해자의 목소리,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되게 놀라운 것들이었어요. 저는 처음 봤을 때는 소재가 주는 불편함과 소재가 주는 어떤 충격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좀 많이 휘둘렸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보면서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시선 같은 거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이제 이거 때문에 보게 됐는데, 막 불편한 소재 있잖아요. 전 그런 걸 오히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외면하는 거를 싫어해요. 우리가 마음에 불편한 거를 직면해야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딱 정확하게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얘기들을 콕 집어 해주는 그런 작품, 이런 거 오히려 좋아해서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천해준 거를, 물론 이게 제일 짧기도 한데, 제일 많이 봤어요. 네. 되게 좋은 작품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외면해야 할 것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방법 같은 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그림체 자체 같은 것도 빠질 것이 없고요, 사실. 근데 그림체는 사실 딱히 제 취향은 아니에요. 잘 그리니까. 막 엄청 잘 그린다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닮게 안 그리는 재주가 있다고 막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아쉬운 거는 이 이후로 작품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활동들을 안 하고 있어서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연출력이랄까 뭐 이런 것들도 상당했으니까 다음 작품이 되게 기대되긴 하는데 두고 볼 만한 작가 중에 한 명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공이 산업 디자인이었고 애니메이션을 하니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굳이 웹툰 말고 할 것이 많으니까 이 작가는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이거는 전 정말 강추입니다. 이게 묻혀있는 게 너무 전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요. 청취자분들께서도 물론 불편한 소재기도 하고 보면 유쾌한 기분이 드는 작품은 물론 아니지만 정말 볼 가치가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는 작품이어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건 내 어린 고양이와 늙은 개 초작가의 작품인데요.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요거 굉장히 유명했죠. 반려동물이 웹툰에 등장하는 것 중에 최고봉이 아닌가. 초작가는 용이 산다로도 더 유명할 것 같아요. 용이 산다가 인기가 지금 워낙 하고 있잖아요. 많았잖아요. 그죠? 아닌가? 지금 휴재. 그러니까 시즌 2까지 했을 거예요. 시즌 1이랑 2 끝난 상태인 것 같은데 현재 연재하고 있진 않아요. 어쨌든 그 작가 작품인데 자기 반려동물이랑 있었던 일을 얘기를 그리는 건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 고양이가 있고 늙은 개가 있어요. 맞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고양이 이름이 순대고 개 이름이 낙낙인데 순대는 눈에 안 장애가 보이나? 있는? 눈 시력이 잃어가는? 그 원래 유기묘잖아요. 그죠? 유기묘고 걔는 17년 산 걸로 나오잖아요. 노인. 완전 노인개. 그래서 가만히 까만 개였는데 회색이 된 개로 나오는 개인데 그 개와 고양이 시점이 작품에 등장을 해요. 내가 주인을 이런 마음으로 기다린다.
맞아. 이런 게 색연필 같은 느낌으로 그려져 있는데 짠해.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진짜 짠하죠? 짠해요, 진짜. 저는 근데 이거 연재 당시에 볼 때 은근 많이 울었어요. 왠지 되게 가슴이 아파. 그쵸, 네. 강아지 훈련사? 이런 사람이 요새 음.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생각을 해보라고 걔네들이 문 앞에서 막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인을 기다린다고 그 짜증 한 번 안 내지 않냐고. 아, 그거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또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쵸. 동물들의 어떤 시점에서 그리다 보니까 되게 짠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림체도 그만큼 귀여운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그리신다고 해야 되나? 한화한화가 굉장히 짧은데 여우는 긴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공감을 하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저는 반려동물을 안 키워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키워본 적도 없어요? 그쵸, 저는 아, 그래요? 일단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 고양이는 알러지가 있고 어렸을 땐 비염이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동물을 키웠었다가 강제로 이별을 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이 있었고 해서 더 좀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키울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름 공모를 해야겠다. 이게 하얀색 포메라니안을 키울 예정이거든요. 제가 이름을 공모를 하겠습니다. 좀 뻔하지 않고 하얀색의 그 솜사탕 같이 생겼잖아요. 포메라니안이. 맞아요. 그런 이미지에 어울리는 이름을 조금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동생이 막 온갖 단어를 대면서 하는데 괜히 동생이 말한 거 하기 싫더라고요. 아무튼 저의 어린 개를 키울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반려동물,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 사이의 교감 이런 거를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 실제로 작가가 자기가 키우는 동물들을 이렇게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공감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을 안 키우는데도 그게 동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동물 굉장히 좋아하긴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막 너무 그게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늙은 개가 너무 슬퍼. 그러니까 죽을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니까 더 슬픈 거지. 그쵸. 그게 걔가 17년이나 살았으니까 걔는 한평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몸도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그런데도 막 꼬리는 계속 흔들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막 너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그 뭔가 변하지 않는 마음 같은 거? 그런 게 너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네, 너무 인간한테선 거의 보기 힘든 거니까 그게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도 들고 막 가슴이 진짜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땐 사람보다 낫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쵸. 정말 어쨌든 내 어린 고양이와 늙은 개도 단행본이 이거는 심지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도 무료로 보실 수 있어요. 완결 웹툰에 가셔서. 그래서 보면 좋지 않을까. 어떤 반려동물과의 이야기를 다룬 거다. 감성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5개를 뽑아놓고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화랑간 말고 1+1, 뭐 아스란 영정, 콘스탄츠, 어린 고양이와 늙은 게 이게 다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느낌이 좀 들잖아요. 작품들이. 그런가? 그냥 뭐라 그러지? 막 밝고 쾌활하고 경쾌하지 않잖아요. 뭐 이렇게 저희 추천작 보고 이렇게 하나씩 보시는 분들은 우울증 걸려? 살짝 우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아니야. 추천작 보고. 그러니까 우울한 척하는 거는 보면 우울해지는데 그 우울함을 그대로 드러낸 작품은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에너지를 얻게 된다니까. 그쵸. 근데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살짝 좀 경쾌한 느낌이 아닌 게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소개하려고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다 천천히 보다 보니까 연속으로 계속 보니까 살짝 사람이 처지는 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조용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그거 있잖아요. 203호 저승사자. 그거 보면 다시 뇌가 시끄러워질 나 거예요. 약간 그건 좀 정신없어요. 달수 이야기 보면 돼요. 달수 이야기. 시끌시끌해질 수 정신 있을 만한 없어지는 그런 거. 작품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저희 추천작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천작들은 정말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강권하는 건 아닌데. 제 거는 굳이 다 보지는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취향에 맞는 것만. 네. 제 것도 뭐 취향을 탈 것 같긴 한데 콘스탄츠 이야기는 좀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뭐 우바우는 꼭 봤으면 좋겠다. 네. 그 정도로 정리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 여사님이 남편 밥 차리러 맞아요. 가시면서 이 마지막 편 녹음에는 참여를 못 하시고 꼭 이거 하나만은 추천을 더 해다오 이런 네. 작품이 있어요. 제목은 쌍갑포차, 그러니까 포장마차 그거고요. 배혜수 작가가 다음 웹툰 리그에서 연재 중인 작품입니다. 사실은 둘 다 보질 않아서 뭔지 잘 몰라요, 저희는. 하지만 송 여사님의 마지막 전원이 있으셨죠. 제발 이거 하나만은 꼭 소개를 네. 해줘. 네. 재밌나 봅니다. 송 여사님도 웹툰을 굉장히 많이 보셔가지고 많이 보시더라고요. 리그까지 이렇게 보시는 네. 거 보면 저희보다 어쩌면 더 많이 볼 수도 그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열혈 웹툰 독자인 송 여사님의 쌍가포차 추천이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시즌 1을 이번 진짜 마지막이잖아요. 다 그쵸.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10편 플러스 1개 작품을 추천을 하고 대단원의 막을 뭔가 배경음이 그럴싸한 게 깔려야 될 것 같아요. 찾아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가 끝나고 나서는 시즌 2를 준비를 하면서 약간의 휴식기를 가지려고 해요. 네. 아예 안 오는 건 아니고 뉴스랑 깍두기는 꾸준히 할 생각이고 아마 한 달, 그러니까 녹음을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한 번 쉬겠다, 요 얘기입니다. 네, 그쵸. 별로 공백이 안 느껴지실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한데. 얘네 네.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한 주 매주 올려서 따라가기 벅찬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저희가 네.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시즌 2에는 또 주제별 웹툰이 아니라 다른 컨셉으로 다른 네. 테마로 찾아올 테니까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네, 그래도 좋겠네요. 잊어버리기엔 참 그런 게 깍두기랑 뉴스를 올리니까 또 그러니까. 딱히 청취자 입장에선 쉬는 느낌이 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차라리 막 말은 그것만 해도. 올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어쨌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시즌 1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여곡절까지는 아닌가? 아유, 나름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러게요. 앞으로 더 또 준비를 열심히 하고 화이팅. 네. 어차피 어쨌든. 뭐. 근데 영영 전까 쭉 쉬는 게 아니니까 바로 다음 주에 또 올라온다는 함정 이렇게 말을 해놓고 바로 다음 주에 웹툰 3월 웹툰 뉴스로 찾아오겠죠. 네. 하여튼 시즌 1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의 앞으로도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 문법이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의 앞으로 막 지금 뭔가 다 뒤죽박죽이 돼서 그러니까 함부로 공수표를 던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꾸준히 계속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뭐 우리도 사람인데 항상 좋을 수가 있겠나. 뭐 어떤 건 못하고 어떤 건 잘 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정말 들어주셔서 다시 감사하고 지금까지 국시와 밥시에 웹툰 식탁 시즌 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